잘 알지도 못하면서 야, 이거 뭐 마치 연습한 것처럼 야, 너무 뜨거운 반응입니다. 자, 최고 탁탁 잘 알지도 못하면서 응답하라 문재인 스페셜 공개 녹화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시장 분위기가 무척 좋아요. 마치 여러 차례 연습을 한 것 같은 분위기. 네, 이것만 잘 살려가면 오늘 성공적인 게스트. 그러게요. 이 방송으로 보시는 분들 혹은 트위터 중계나 이런 걸 보시는 분들은 현장 분위기를 느낄 수가 없으니까 잘 모르실 텐데 지금 아주 뜨겁고 마치 앞에서 캐롤에 맞춰 춤이라도 출 것 같은 그런 분위기예요. 최종 연습이죠 이게? 네? 최종 연습이죠? 시작했어요. 이거 괜찮았어. 이거 괜찮아. 의도하고 한 거예요? 주인공이 안 오면 벌써 시작이에요. 우리가 먼저 10분 정도 떠들고 그리고 문재인 의원이 모시기로 했잖아요. 다 못해가. 죄송합니다. 제가 방송 경험이 많지 않아서요. 되게 진짜. 컨셉 잘 잡았는데. 뒤쪽 유리창에 막 김이 서리고 있어요. 고재를 나갔다 와도 돼요. 자, 했는데 최성진이 담배 피다가 이렇게 저한테 조용히 오더니 그거처럼 나 떨려. 사실이거든요. 굉장히 떨고 있습니다. 오늘 왜 이렇게 떨려요? 이렇게 많은 분들 한 몇 분 정도나 오신 거죠? 한 400여 번 정도 뒤 돌아보지 마세요. 뒤에 자리가 없을 정도로 꽉 차 있습니다. 네. 400분, 800개의 눈동자를 마주보고 있는 경험이 제 생에 있었겠습니까? 아마 처음이에요. 결혼식 때는 있지 않았나요? 고재 절치부심. 뒤에 나가서는 연습을 많이 하고 온 것 같아요. 자, 자기소개해야죠. 자기소개 안 했네요. 자, 네, 너부터. 저부터 하겠습니다. 정통 시사주간지 시사인 정기구독 기자입니다. 한번 봐주시고요. 그리고 트위스북 로고스터 검색해보시면 의미를 알 수 있는 트위스북 로고스터 독설닷컴입니다. 전국에 계신 차 동호인, 그리고 마라톤 동호인, 캠핑 동호인, 그리고 자전거 동호인 열심히 들어주시죠. 고재열입니다. 차를 요즘 되게 즐겨 마시기 때문에 그것까지 이해하는데 이런 자리까지 차 세트를 가지고 와서 네. 혼자 우려서 마시고 있어요. 아니 너희는 상관하지만 너는 안 줘. 지금 보시다시피 잔이 2개뿐입니다. 네. 자, 다음. 네, 귀만 있으면 떠날 수 있는 세계여행, 해피지의 여행수다를 진행하고 있는 여행교회 부흥사입니다. 네, 다큐멘터리 만드는 탁재영 PD입니다. 반갑습니다. 최고 탁탁이 나서기 전까지 아이튠 1위. 네, 그리고 나서 지금은 20위권이죠? 네. 자, 그래도 너 뭐. 때문이라니까! 아니 그게 저 때문이 아니죠. 아니, 네가 나와서 그렇게 떨어졌어요. 아니 그럴 리가 없어요. 자, 그다음. 네, 최고 탁탁의 사실은 설계자입니다, 제가. 떨지 말고 입술이 파르르 떨려요. 최고 탁탁의 정신적 지주 역할을 맡고 있는 한겨레 신문 토요판팀 최성진 기자입니다. 최성진 기자 오늘 화장하고 왔어요. 아마 비비크림 바르다, 비비크림 그래. 생중계로 보시는 분들은 가만히 지금 클로즈업 한번 잡아주시겠어요? 목과 얼굴이 색깔이 달라요. 눈여겨 보시면 또 다른 잔재미를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아마 그 화장을 결혼식 이후로 처음이지? 그 차가 마시고 나서 한 20분 있다가 효과가 나타나는 차거든요. 차에 마약 들어가지 않으면 자, 저는 공연이 없어서 1년 동안 놀고 있는 불세출의 연출가 월수 100만 원! 반갑습니다. 오래 기다리셨죠? 네! 우리 말고 문재인이요. 네! 아마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 대부분 다 문재인 의원 만나고 싶어서 지난 1년 내내 가슴 앓이하고 또
또 속상한 마음들 가지고 계셨던 분들일 것 같아요. 세 분은 어떠세요? 오늘 문재인이 형 만나는 기분이? 일단 저는 따지러 왔습니다. 우리 약간 이게 악역 레슬러 같은 느낌이네요. 말 한마디로 사람들을 적으로 돌리는데 특별한 재주가 있거든요. 아주 그 진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고재열 기자 나가셔도 좋고요. 자, 저는 네. 오늘 이제 문재인 의원 나오는 이 편을 계기로 학고부동안 팟캐스트 1위로 올라가 보자라는 목표를 가지고 임했습니다. 저희가 1위를 목표로 했는데 박수 치지 마시고 조금 이따 쳐주세요. 1위를 목표로 시작을 했는데 계속 2위에 지금 머물러 있거든요. 1위에는 그 손아무개 앵커가 진행하는 뉴스 프로그램, 이게 팟캐스트에 들어오면서 저희가 지금 1위를 계속 놓치고 있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1위를 목표로 누가 했다고 그래요? 할게요. 네, 오늘 사실은 네. 좀 저희가 걱정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 나머지 두 명은 기자라 그 정치인인 문재인 의원을 만나는 큰 부담이 없는데, 그리고 저는 뭐 이왕 좀 버린 몸이라 큰 상관이 없는데, 탁재영 같은 경우는 그 생활인이기 때문에 그렇죠. 포교 요즘 같이 쪼잔한 시대에 또 이걸 갖고 또 뭐라고 하지 않을까 우려가 좀 있었는데 어떠세요? 아니, 그러니까 저 방금까지 사무실에서 일하다가 저 오늘은 잠시 좀 일찍 퇴근 좀 해보겠습니다. 여기 온 거거든요 지금. 네. 그래서 정말 특히 자리를 또 너무 좋은 명당을 주셨어요. 네, 지금 이 그림으로 이제 보도에 나가고 나면 저희 오늘 이렇게 촬영하시는 그 분들은 나중에 이게 까만 테이프로 처리해 주세요. 네, 테이블 마시고 할까요? 지금 뭐 목소리가 왜 목소리 변조하는 거예요? 힐 말씀. 잠깐 여기 나갔을 때 넌 이제 어떡하니? 그런 물어보니까 직장 밖에 더 잃겠어 하는 각오로 지금 임하고 있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네, 어쨌든 저는 제가 늘 얘기하지만 일반인이기 때문에 또 상식적인 수준에서 대기할 수 있는 의견들과 그런 질문들을 여쭤보는 그런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일도 끊어져 보고 힘들어져 봤는데요. 그냥 네. 살만해요. 그냥 또 어떻게 살게 돼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네. 만약에 이번에 회사에 문제가 생기면 최고 탁탁이라고 회사에서 먹고 살아야지. 우리가 한 명은 먹여 살리겠는데 두 명은 안 힘들 것 같아. 자, 이런 것도 여러분 리액션 주셔야 돼요. 그게 또 이걸 또 살려내는 재미니까. 자, 알겠습니다. 우리가 어쨌든 간에 각자 좀 약간 좀 떨리죠? 저 약간이 아니라 아주 많이 떨려요. 지금 좀 많이. 자, 그러면 도착하셨는지 제게 아직 사인이 안 와서 상황을 잘 모르겠는데 아직 도착하지 않으신 걸로 하고, 오늘 우리가 준비한 것들이 좀 있죠. 네. 큰 주제를 하나씩 좀 소개해 주실래요? 자기가 맡은 게 뭔지? 네, 일단 저는 문재인 의원님께 드리는 OX 질문이 있어요. 네, 준비되어 있고요. 그리고 셀프 종북 테스트라고 인터넷에 굉장히 회자됐던 건데요. 왜냐하면 이 종북 논쟁이 논란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오늘 그 기자분들도 몇 분 와 계신 걸로 알고 있고 또 생중계 나가는데, 오늘 문재인 종북이냐 아니냐 이 자리에서 네. 확실하게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좀 하고 가자고요. 네, 그리고 그동안 트위터를 통해서 문 의원님께 여쭙고 싶은 질문을 직접 모집을 했는데요. 네, 그 중에서 선정해서 오늘 직접 물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준비 많이 하셨어요. 우리가 시키는 대로 한 거예요. 자, 또. 내가 이렇게 계속 진행하지 않게 좀 알아서 나오세요. 나 지금 오는 거 확인해야 돼서 지금 되게 바빠요. 자. 그 다음에 탁한민 감독은 오늘 이 토크 콘서트는 크게 3부로 진행이 될 겁니다. 이제 탁재영 PD가 맡고 있는 거는 이제 그 중간중간에 있는 브릿지 역할을 하는 코너들이고요. 총 이번 토크 콘서트는 총 3부로 진행이 되는데, 1부에서는 탁현민 이 감독이 주로 대선 이전까지의 문재인에 대해서 질문을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저는 올 한 해 있었던 많은 현안들이 있었는데 그 현안들과 관련해서 문재인 의원에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좀 들어볼 예정이고요. 그리고 고재열 기자가 제가 3부 문재인의 정치적 미래인데 제 전략은 1, 2부를 최대한 끌어가지고 3부까지 안 오게 하는 게 제 전략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걸 바랄 수도 있어요. 오늘은 과묵한 컨셉으로 가는 겁니까?
대선 때 얘기를 잠깐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최성진 기자는 대선 때 누구를 지지하셨습니까? 저는 투표는 했습니다. 투표는 했습니다만 누구에게 표를 던졌는지 네, 박근혜 후보군요. 자, 얘기하는 도중에 문재인 의원님 들어오셨습니다. 문재인 의원님 앞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네, 문재인 의원님 앞으로 나오겠습니다. 예, 꽃다발이 있고, 케이크 있네요. 네, 예, 케이크를 어떻게 하라고요, 지금? 설마 얼굴에, 네. 예, 특별하게 또 선물을 해주셨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자, 저희가 케이크는 잠깐 뺐다가, 이따가 우리가 끝날 때쯤에서 얼굴에 하는 걸로,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앉으시죠. 인사 먼저 하실래요? 예. 네, 뭐하니, 성준아. 빨리빨리 해봐. 네,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대선 후에 그건 한 1년 만에 이렇게 시민들 뵙습니다. 정말 너무 오랜만이어서 좀 가슴이 두근두근 좀 설레기도 합니다. 저희도 설렙니다. 네, 오늘 아주 뭐 좋은 대화 나누고 또 좋은 소통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알겠어요. 예. 빨리빨리 해라, 친구나. 예.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최성진 기자가 수고하고 있습니다. 최성진 기자님도 박수 한번 해주세요. 잘해요, 이런 거요. 마이크 빼고 놓고 이러는 거. 자, 문 의원님께서 지금 인사를 드렸는데, 우리도 인사 드려야죠. 각자 뭐. 네. 예, 시사인의 고재현 기자입니다. 반갑습니다. 많이 들었다. 아마 이 세 중에는 저를 제일 잘 모르실 텐데요. 네, 저는 을로서 외주대자 다큐멘터리를 만들었습니다. 이 시대의 을. 요새 혹시 한 PD의 여행수다라는 팟캐스트를 좀 들어보실 수 있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갑자기 거만해졌어요, 표정이. 역시 훌륭한 혹시 들어보셨나요? 탁PD의 연수설을 들어보신 적도 있으신가요? 예, 뭐 알고 있습니다. 또 알고 있다고만 대답을 하십니다. 네, 그래서 여행 팟캐스트를 진행하고 있는 탁재영 PD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한겨레신문 체육판팀 맡고 있는 최성진 기자입니다. 자, 첫 번째 저희가 여러 코너를 좀 많이 준비했습니다, 의원님. 그래서 오늘 첫 시작은 간단하게 몸풀기로 OX 퀴즈. 앞에 있는 팻말을 보시면 동그라미와 X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 질문은 단답형 질문이고요. 의원님께서 O냐 X냐 그것만 표시해 주시면 됩니다. 네, 그거에 앞서서 긴장 좀 푸시라고 고재현 기자가 직접 잠깐 네. 뭘 넣었을지도 몰라요. 네. 먼저 탁재영 PD가 먼저 조금 먹어보고 제가 김희상금 역할을 하는 겁나 맛있습니다. 네.
도저히 저렇게 해서 점수를 따는구나. 좋아. 자, 오프닝 OX 질문입니다. 이게 단답형이기 때문에 리액션이 많이 필요해요. 아까 우리가 잠깐 연습했죠? 기쁠 때는? 슬플 때는? 아니 한 1당 7만 원짜리 들어가요. 자, 누가 먼저 하실래요? 네, 제가 먼저 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거의 1년 만에 이제 시민들과 함께 지금 이 자리에 서 계신데요. 떨리십니까? 아주 가벼운 질문이었어요. 예, 조금 겁납니다. 뭐 이건 뭐 얘기야 그동안 이렇게 그게 첫 번째 질문이었는데. 네. 자, 다음.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그 문재인 의원님 잘생겼다는 그 유권자들, 지지자들도 많은데 혹시 거울을 보시면서 나는 잘생겼네 하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최근 1년 사이에? 진실성의 회의가 갑자기 자, 오히려 반대로요. 얼마 전에 유신 장관을 TV에서 한번 봤는데 얼굴이 그렇게 편안하게 보이고 맑게 보이더라고요. 저는 요즘 제 거울을 보면 거꾸로 제가 얼굴도 영 조금 탁해진 것 같아서 그리고 뭐 하기 기분나게. 지금 이 말씀에 대해서 상당히 기분이 좋잖아요. 자, 호재 기자도 하나 하시죠. 오늘 나는 아직 내 아내가 세상에서 가장 예쁘다고 생각한다. 잠깐. 이 질문은 그 다음이 중요해. 그 다음이. 그러니까 X 다음이 중요합니다. 아니 그런데 뭐 사랑한다고 눈까지 벌겠습니까? 우리가 통상적으로 알고 있는 애정학을 근본적으로 뒤집으시네요. 사람의 눈이 먼다고 원래 하는데. 살짝 숟가락을 넣자면 저도 X입니다. 아니, 너는 중요하지가 않아요, 지금. 저는 제 딸이 가장 예쁘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사실. 난전하고 계세요 지금. 사실 이 질문은 그냥 하나 드리려고 만든 건데, 여기서 터질 수가 있네요. 사실은 이 질문에 당연히 오라고 팻말을 주실 줄 알고 저희가 저쪽 뒤에 지금 가수 수지 사진을 갖고 왔었거든요. 그 사진을 보면서도 오라고 하실 수 있는지 한번 보려고 했는데 너무 솔직하게 지금 대답을 해주셨어요. 네. 미안해. 사실은 준비를 안 했어, 수지 사진. 다른 게 준비할 게 좀 많았어요. 자, 마지막 질문입니다. 작년 12월 이후에, 지난 1년 동안, 왜 우리 보통 사람들은 속상하고 화나는 일 있으면 욕할 때가 있잖아요. 누구한테도 할 수 있고, 혼자서도 할 수 있고. 지난 1년 동안, 본인이 겪으셨던 상처 때문에 욕을 한 적이 있다. 아니 그게 되게 긍정적인 효과가 있어요. 자기를 추스르는. 욕 전문가 박재영 씨, 욕에 대해서 잠깐만 아주 짧게 코멘트를 해주세요. 네, 일단 뭐 늘 제가 말씀드립니다만 욕은 보캐블러리가 아니라 기세이자 감정이죠. 감정을 담아내는 하나의 그릇이기도 합니다. 확실을 맙시다. 욕은 가장 중요한 게 대상인가 대상. 네. 누구한테 욕을 했느냐. 혹시 대상까지 밝히실 수 있으면. 자, 그만하고요. 근데 분위기 상당히 화기애애하네요. 욕을 했다니까 이렇게 좋아할 줄 몰랐어요. 욕을 근데 많은 분들이 직접 어떤 욕인지 한번 들어보고 싶을 아니, 됐어요. 객관식으로 한 PD가 한번 4가지 정도 한번. 안 돼요. 이게 매일 아침에 문재인 인터넷 팟캐스트 방송 나와 욕설. 되게 조심해야 돼요. 근데 지금까지 팩트만으로도 뭐 신문에서 쓰자면 뭐 지난 1년을 욕설로 보내고 이렇게 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1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 그리고 2012년 이전의 문재인 과연 어떤 삶을 살았는지 네. 저희가 궁금한 것들 몇 가지 뽑아왔어요. 이건 이제 문재인 의원님께 질문을 드리면 답변을 해주시면 됩니다. 먼저 시계를 좀 거꾸로 돌려서 만약에 시계를 거꾸로 돌린다면 언제로 돌아가고 싶으세요? 만약에 돌아가실 수 있다. 돌아갈 수 있다. 그 참여정부 출범할 때 민정수석으로 들어갔었는데요. 그 이전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민정수석 하시면서 좀 후회되는 일이 많이 있으셨나 보죠? 그 일에 대한 후회보다 그때부터 하여튼 자유롭지 못하게 됐죠. 그러니까 그때로 돌아가시겠다는 말씀은 민정수석 부탁을 받아들이지 않았을 것이다라는 그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예, 그렇습니다. 오, 그지? 오늘 1점. 그러면 뭐 빨리빨리 진행하면 뒤에 사실 저희가 정말 묻고 싶은 것들이 좀 많아서 일부는 좀 빨리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대선 얘기 빠뜨릴 수 없는 어느새 1년이 됐어요. 그렇죠? 예. 지난 대선을 통틀어 물론 정말 고맙고 여기 있는 한 분 한 분 다 고마운 분들이지만 대선을 치르며 가장 고마웠던 사람 한 사람만 꼽는다면 다 고맙긴 하지만 그 중에서도 예, 정말 국민들로부터 정말 과분한 사랑을 받았죠. 모든 국민들께 감사드려야 되고요. 특히 정말 자원봉사 하면서 저와 선거를 함께 해주신 분들, 아무런 의무 없이 자신이 하는 일들, 직장, 학업, 심지어 뭐 외국에 살고 있던 유학생활까지도 중단하고 와서 도와주시는 분들 정말 이제 감사드려야죠. 딱 한 분만 그렇게 말씀드린다면 저 말씀 중에 저는 괜찮습니다. 진짜 제가 알았으니까 그럼 탁현민 감독 빼고 말씀해 주시면 역시 제 지지를 가장 크게 이렇게 뭐 확장시켜 준 분, 뭐 역시 뭐 안철수 당시 후보. 여기서 제가 추가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네. 특정인을 염두한 질문은 아닌데요. 지난 대선에서 제일 나대면서 방해가 되는 이거는 도움이 되었는데 알고 보니 방해가 됐던 고지를 나가 있어도 대답하기 곤란하실 것 같아서 바로 다음 질문으로. 그러면 자 잠깐 질문을 바로 OX로 전환하겠습니다. 그래서 탁현민이 방해가 됐다 안 됐다. 네, 의미가 있습니까? 방해가 됐다 안 됐다? 네, 됐다 안 됐다. 방해는 좋은 안 됐지만 방해가 안 됐다. 방해가 안 됐어. 죄송합니다. 왜 잠깐만 귀 좀 막아주세요. 사실은 우리 이제 탁현민 교수는 제가 그 운명이라는 책을 이제 썼는데 그게 기대 밖으로 조금 반응이 좋았고 많이 팔렸거든요. 그때 독자들에게 감사를 드려야 되니까 그 감사 드릴 방법으로 북 콘서트를 하자 그렇게 제안을 했는데 정말 새로운 그 개념의 콘서트였어. 그 북 콘서트를 서울에서 하고 부산에서 하고 그다음에 또 뭐 부산 술만 하냐 광주도 가야지 또 뭐 지방도 가야지 뭐 이렇게 하다 보니 이제 전국 순회 뭐 하다시피 하게 됐고 그게 어떻게 생각해 보면 지난번 대선의 출발이기도 했었거든요. 저를 이제 대선판으로 이끌어내는데 결정적 기여를 했죠. 그 아까 추가 질문을 깜빡했는데
지난 대선에서 가장 도움이 된 사람으로 안철수 의원을 뽑았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한 이렇게 이제 인터뷰 내용을 보면은 그 후보 단일화 과정에서 조금만 더 버텼으면 안철수 후보에게 내가 양보를 할 수도 있었는데, 이게 이제 연애해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그 이 상대방 여성이 이렇게 나중에 하는 말이 제일 얄미운 말이 그거예요. 한 번만 더 이렇게 찔러보지, 그러면 내가 넘어갈 수 있었는데. 그래서 당시에는 보면은 우리가 밀당왕을 안철수 의원을 뽑았었거든요. 그런데 진정한 이제 그 이 승자였는데, 지금 와가지고 또 그 얘기까지 해서 이렇게 안철수 의원은 오히려 또 가슴이 좀 아플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우선은 제가 이제 후보를 양보했을 거라는 것이 아니고요. 네. 잘못 알려진 부분이 있나요? 예, 뭐 그런 건 전혀 아니고, 우리가 이제 후보 단일화 하는 과정에서 뭐 결국 단일화가 이루어졌고, 그다음에 또 안철수 후보가 또 단일화 이후에 저를 또 열심히 또 이렇게 도와주셨기 때문에 정말 제 지지가 아주 크게 확장이 되고, 박근혜 후보하고 사이에 박빙의 승부를 이렇게 할 수 있게 됐죠. 그래서 저는 뭐 정말 도움을 많이 받았는데, 그래도 이제 아쉬움이 있다면 그 단일화가 그렇게 양보에 의해서가 아니라 경쟁을 통해서 단일화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패자 측에서 승복하고, 그런 모습의 단일화가 되는 것이 가장 단일화의 효과가 크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게 되지 못한 것이 아쉬웠죠. 그때 여론조사 하는 설문 문항 때문에 서로 의견이 달랐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마지막까지 타결되지 않으면 제가 안철수 후보 측의 문항을 제가 이제 받아들여서 마지막에 이제 여론조사 방법을 제가 양보, 좀 위험 부담을 안고서라도 양보를 하려고 그렇게 했었는데, 그 기회를 좀 놓쳤죠. 그게 네. 도저히 불안불안하네요. 자, 최상희 기자 뭐 궁금한 거 있다고. 박빙의 승부를 펼쳤다고 하셨는데요. 그 선거를 치르면서 실제로 여론조사 수치가 문재인 후보 그리고 박근혜 후보 이렇게 역전이 됐던 때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문 의원께서는 대선을 치르는 과정에서 이번 진짜 내가 이겼다, 이길 수 있다 라고 생각하신 때가 있으신가요? 대선 한 며칠 앞두고 12월 한 15일, 14일 뭐 한 그 무렵에 드디어 지지율이 역전되는 뭐 이른바 골든 크로스가 됐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저는 그래도 끝날 때까지 제가 이기겠다 이렇게 뭐 낙관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다만 이제 마지막으로 가면 갈수록 제가 유세장에서 느끼는 분위기들이 갈수록 좋아지고, 또 아까 골든 크로스라는 이야기도 듣고 했기 때문에 점점 해볼 만하게 됐다. 우리가 투표율만 좀 높다면 좀 기대할 수도 있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죠. 끝까지 뭐 낙관한 적은 한 번도 없었고요. 그러면 12월 19일 딱 오후 6시 이제 투표가 종료되고, 근데 개표 방송에 나왔었죠. 이제 투표 예측 결과가 이제 나왔었는데 그때 심정은 어떠셨어요? 그 투표 이제 종료되고 이제 종료되자마자 각 방송사에서 그 예측 결과를 내보내지 않았습니까? 네, 그때도 우리 지상파 이게 3사는 제가 좀 지는 결과로 나왔고, 그다음에 YTN의 경우는 제가 조금 더 큰 차이를 이기는 쪽으로 이렇게 서로 엇갈렸기 때문에 그때만 해도 조금 더 개표를 지켜 봐야 된다는 쪽이었죠. 그런데 뭐 그렇게 오래 가지 않고 뭐 조금 지나니까 뭡니까 그 제가 이제 지는 추세가 좀 이어져서 뭐 결과를 일찍 알 수 있었습니다만 어쨌든 이 마지막까지 그렇게 이제 박빙의 승부가 되고 한 게 보면 많은 그 시민들께서 함께 해주신 덕분이었거든요. 처음에 출발할 때는 초라하지 않았으니까 뭐 지지율 면에서도
저도 박근혜 후보에게 많이 못 미쳤고 또 민주당의 지지도도 또 새누리당에 비하면 한참 뒤떨어졌었는데 그래서 선거를 치르는 동안 시민들께서 함께 해주신 덕분에 잘하면 이길 수도 있었던 선거가 됐었죠. 물론 저희가 이제 부족해서 50%를 넘지 못했습니다만 어쨌든 참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네. 근데 아까도 만약에 특별히 거꾸로 돌릴 수 있다면 민정수석직을 수락하시지 않는 쪽으로 선택을 했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을 정도로 어떻게 보면 대선 출마 직전까지 굉장히 고민이 많으셨었는데 그 지점에서 의원님 스스로가 이제 어떤 스스로가 설득된 스스로가 스스로를 설득한 그런 지점이 있었을 것 같아요. 아 이러니까 나는 이번에 꼭 출마를 해야겠다. 그 지점과 그 어떤 계기 같은 게 있었을까요? 일단 피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냥 우리나라 역사가 또다시 대응하느냐 안 그러면 앞으로 나아가느냐 그런 이제 기로에 서 있다고 생각했고요. 제가 부족함이 많지만 그래도 야권에서는 그래도 가장 제가 경쟁력이 있다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생각해 보면 뭐 제가 뭐 정치에 참여한 지도 얼마 되지 않았고 뭐 정당 내에 지지 기반이 있는 것도 아니었고 지역에 뭐 지지 기반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뭐 대중 정치인으로서 뭐 연설을 잘한다든지 그런 식의 이 대중들을 설득해내는 그런 뭐 큰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었고 그렇지만 그 시기에 국민들이 요구하는 것이 그런 능력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오히려 기존의 정치인들이 요구하던 그런 능력하고 다른 어떤 새로운 세상에 대한 비전, 또 새로운 정치 이런 쪽을 그 당시 국민들이 열망하고 있었고 그 점에서는 제가 오히려 가장 부합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고 그래서 제가 한사코 피해왔던 일이었지만 제가 더 이상 피할 수 없게 됐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게 됐습니다. 네. 아까 말씀하셨던 날이 좀 생각이 나요. 12월 15일. 그날이 또 아마 제 기억에는 광화문에서 우리가 모여서 제 몸이 뒤집어지던 날이었는데 탁재현 PD는 그날 생각나요. 그날 오셨었죠? 아, 네. 저는 그날 연단 밑에서 지켜보고 있었는데 탁현민 감독의 목소리가 정말 짜증났던 기억이 나요. 이곳에 지금 하지마! 안철수에서 솔직히 의원님은 그때 좀 짜증나시지 않으셨어요? 아니 그러니까 저 친구 참 진행을 잘하는데 목소리 진짜 좀 짜증난다 이런 거 아니에요? 너무 오버한다. 그런 생각 안 하셨어요? 너무 오버한다. 그런 생각 안 하셨어요? 그럼 지금 질문이 들어오고 자, 최성진 구준 발언 기회를 한 번씩 없애도록 하고요. 자, 이제서 시작이죠. 시간이 벌써 여러분 35분이 지나고 있어요. 그래서 좀 더 빨리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맡았던 2012년 이야기는 이쯤에서 정리하기로 하고 브릿지 순서가 있죠. 네, 근데 1부와 2부 사이에 저희가 잠깐 요즘 정말 네스당에서 화제죠. 네. 셀프 종북 테스트를 의원님께서도 한번 받아보시는 게 어떨까 싶은데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셀프 정부 테스트? 못 들었습니다. 요새 그 건강 검진보다 더 중요한 지금 표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근데 뭐 저는 이미 뭐 종북 내지는 뭐 종북의 숙주 자, 오늘 이 테스트로 문재인 의원이 정말 종북이냐 아니냐 결정이 됩니다. 들고 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들고 하세요. 네. 고재열이 안 보이게 들으세요. 네. 안 보이게. 아니, 네 얼굴을 가리세요. 네, 지금 어떻게 보면 진짜 이 종북이 대한민국 국민이냐 아니냐, 당신의 종북은 어디냐 이걸 판가름하는 정말 유일무이한 그런 기준이 되고 있는데 우리 의원님께서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계신지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을 하면요. 먼저 1단계. 1단계
통합진보당 당원이십니까? 아닙니다. 네, 아니시죠? 아, 통과하셨습니다. 이 1단계 통과하기 어렵다는데. 자, 그렇다면 두 번째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입니까? 예. 전국. 저도 네. 2단계에서. 두 번째 판을 한번 보실래요? 네. 아니, 이게 보면은 네. 이게 공국에 걸리지 않고 넘어가기 굉장히 힘든 부분들이 많습니다. 네. 자, 두 번째 판으로 다시 한번 집회 해볼게요. 결사의 자유는 국민의 헌법적 권리입니까? 예. 어이, 좋으신데? 지금 제가 보니까 네. 저 세 번째 질문도 재밌어요. 네. 노란색을 보면 가슴이 뛰십니까? 예, 가슴 여러분, 네. 문재인 의원 정국이라는 데로 박수를 치고요. 예, 알겠습니다. 예. 네. 하여간 그래서 뭐 전쟁이 나더라도 이제 우리의 한미 연합 전력이 북한의 장사정포를 다 무력화할 때까지 사흘만 참으면 된다. 아니요. 됩니까? 아니요. 네, 자꾸 기회를 드려도 자꾸 종리기로 이렇게 건드리신데.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네, 밀양의 송전탑 공사는 재검토되어야 합니까? 예, 지금도 돼야 돼. 정말 이렇게 해서 지금 우리 문 의원님께서 가지고 계신 사상적 편향성은 이 시대의 어떤 전국의 숙주에 걸맞는 굉장히 좀 그런 쪽이 아닌가라는 위태로움이 느껴집니다만 왠지 모르게 그래서 더 호감이 가는 건 어쩌면 웬일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탁재영 PD는 몇 단계에서 걸려요? 저도 뭐 이거 한 2단계에서 못 넘어가던데요. 저기 최선희 기자 저는 하나 빼고 다 걸렸었어요. 어떤 게 걸렸어요? 통합진보당 당원이 아니죠. 그거 하나 빼고 나머지 다 걸렸어요? 아, 노란색을 보면 가슴이 뛴다. 이것도 저로서는 뭐 바로 뭐라고 할 수 없죠. 뭐야? 아니, 노란색 좋은 색이에요. 조소영 기자는요? 자, 고재열 기자는? 저는 뭐 잘 피해서 거의 끝까지도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아, 그래요? 네, 넘어가죠. 네. 고재열 잠깐 나가 있어도 괜찮아요? 종북에 대한 얘기가 나왔는데 제가 보니까 이 새로 이번에 이제 책을 내지 않습니까? 119 끝이 시작이다. 그런데 그 책이 보면서 그 책 제목을 제가 다시 짓는다면 문재인의 분노 편 같아요. 그러니까 책이 나오면 여러분들 보시면 이렇게 느끼시겠지만 그동안 우리가 봤던 문재인하고 정말 다른 선붉은 모습이 보이는데 그 에너지가 어디서 나오냐면 제가 보기에는 분노예요, 분노. 근데 그 분노가 제가 보니까 세 가지 방향 정도를 향하고 있는데 이 이제 대선 개입 수사나 그 이후에 보여준 박근혜 대통령의 그런 무시 전략에 대한 그런 분노, 그리고 또 민주당의 어떤 역할을 못하는 것에 대한 분노, 그리고 세 번째 분노가 제가 보기에는 이제 이런 그 여권과 보수 언론의 종북몰이에 대한 분노가 있는데 그 부분은 조금 이따가 천천히 이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조금 이따가 얘기하면 안 돼요. 지금이 네 순서예요. 네가 그냥 얘기하시면 돼요. 네. 자, 지금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브릿지 셀프 종북 테스트까지 마쳤는데, 진행에 조금 더 협조를 해주시면 저희가 좀 원만하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자, 고재열 기자, 2부 2013년의 문재인. 2부 좋아요. 아, 그래요? 존재감이 없어서 깜빡 잊어버렸어요. 자, 2부 최성민 기자가 그러면 2013년 문재인이라는 주제로 몇 가지 질문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비비크림 발라보신 적 있습니까? 요새 바르신다고. 이렇게 화장품. 그 대담 프로나 이런 데 나가시면 TV 토론이나 그럴 때 나가시면 비비크림도 바르고 그러세요. 예, 방송사 네. 토론 나갈 때는 방송사에서 해주는 걸 받아보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 좀 유일하게 초성님 기자가 최성민 기자가 오늘 그 의원님 만난다고 화장을 하고 왔어요. 곱게. 화장 이게 근데 비비크림 바른 것도 화장을 하는 겁니까? 네. 죄송합니다. 네, 여쭤볼게요.
그 대선 이후 이제 꼭 1년 만에 공개적인 자리에 나오시게 된 건데 쉬는 기간에 뭐라고 보셨는지, 주로 어떤 걸 하셨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전혀 안 궁금할 것 같은데요. 안 쉬셨어요? 예, 정말 근데 신 것은 아니고요. 뭐 국회의원 뭐 역할 열심히 했고 또 지역구의 행사도 많이 다녔고 그동안 또 이런저런 현장들도 많이 방문하게 됐고요. 그래서 뭐 전혀 뭐 쉬는 기간은 아니었습니다. 또 불려다니기도 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나름 바쁘게. 그래도 대선 이후에 이렇게 한번 여쭤볼게요. 이번 한 주 가장 화제가 됐던 표현이 하나 있었는데요. 유행어였죠. 개인적 일탈이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사람들 입방에 오르내렸는데 지난 1년 동안 개인적 일탈의 경험 가운데 가장 센 거 있으면 하나만 소개를 해주시죠. 그동안 제가 조금 그러니까 안 했던 것, 좀 자제했던 것은 제가 정치를 하지 않았던 것은 아니고 다만 언론과 이렇게 접촉하는 것 가급적 피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촛불 집회에 참석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어떤 정치 현안에 대해서 박근혜 정부하고 이렇게 첨예하게 이렇게 나선다든지 비판한다든지 하는 것은 제가 최대한 하지 않았습니다. 적어도 한 1년 정도는 새 정부의 어떤 성공을 조금 빌면서 협조를 하고 싶고요. 그다음 저 나름대로 이제 협조할 수 있는 방법이 비판하지 않고 이렇게 하는 것이 그때 함께 경쟁했던 그 후보로서의 도리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대선 1년 정도 됐기 때문에 또 그리고 또 지난 대선을 돌아보는 그런 책도 또 내게 됐기 때문에 이제는 이제 기자들을 만나게 된 거죠. 그래서 마치 뭐 정치를 재개했다 뭐 이런 식의 소리 듣습니다만 전혀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네. 문재인 의원님이 개인적 일탈의 경험을 여쭤봤었는데 아니 개인적 일탈은 제가 오늘 그 시간이 너무 많아서 요즘 한번 조사를 해봤어요. 그 국정원 트윗 오늘 2,200만 개 이게 개인적 일탈이잖아요. 우리 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잖아요. 제가 한번 조사를 해봤는데 계산기를 좀 두드려봤어요. 시간이 너무 많아서 2,200만 개면 140자로 했을 때 몇 자쯤 되는 것 같아요. 수정 기자. 구절 기자 대답해 주세요. 140자로 하는데 몇 자가 아니고 그런 질문이 어디 있어? 다 이해했는데 너무 이해해요. 140자 트윗 기준으로 얘기하면 3조 8천만 자가 되고요. 200자 원고지로 따지면 1,540만 장이 되고요. 단편소설 보통 70장 분량이 단편소설 한 권이거든요. 22,000편의 단편소설이 만들어지는 분량이라고 해요. 그리고 시간으로 계산하면 너무 많아서 못했습니다. 그 정도로 엄청난 양이에요. 그런 게 개인적 일탈이지. 네, 좋습니다. 네. 이제 이번 주에 본격적으로 기자들 만나면서 이제 언론 접촉하고 있으신데요. 근데 등장하시자마자 이런 언론 보도가 나온 걸 제가 메모를 해뒀는데 문재인 등장에 민주당 내분 격화. 또 일부 언론은 친노 대 비노 대충돌 이렇게 지금 소개를 하고 있어요. 예상하셨습니까? 예, 뭐 예상했던 반대요. 그런데 우선 뭐 지금 민주당 내에 뭐 친노와 비노 간에 뭐 대립과 갈등이 있다. 뭐 이런 그 이야기는 제가 단언컨대 뭐 단연코 아닙니다. 우리는 보시기에 지금 민주당 내에 그런 뭐 친노 진영과 뭐 비노 진영 간에 그런 식의 뭐 갈등 뭐 대립 이런 게 있습니까? 우선은 친노라는 계파 자체가 현실적으로 이렇게 존재하지 않죠. 물론 이제 민주당의 국회의원이 127명이기 때문에 생각들이 다 다르긴 합니다. 대체로 이제 이야기하자면
이런저런 정치 현안에 대해서 조금 더 강경하게 그렇게 대응하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있고, 그 다음에 보다 타협적으로 또 이렇게 대응하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요즘은 이제 언론에서도 친노라는 것으로 그룹풍하기가 힘드니까 요즘은 이제 강경파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하고, 어쨌든 친노라는 말을 풀어놓고 싶어서 친노를 중심으로 한 강경파 이런 식의 표현을 쓰는데, 전혀 뭐 친노 비노 이런 차원은 아니고요. 제가 뭐 이거 활동하는 것에 대해서 뭐 비판하는 그런 뭐 의원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것도 그냥 그분이 개인적으로 또 저 개인에 대해서 그렇게 뭐 비판하는 것이지 무슨 친노 비노의 의견을 모아서 비노를 대표해서 또 친노 진영을 향해서 뭐 이런 것은 전혀 아니죠. 그래서 언론에서는 끊임없이 친노 비노 그런 식의 프레임을 거는데, 그것은 뭐 거의 우리가 동국몰이하고 비슷합니다. 편하죠. 저를 공격하기가 좋은 그런 식의 이제 표현이고요. 먹힌다고 생각하니까 끊임없이 친노 비노 이러는데 전혀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뭐 그런 프레임에 휘둘리지 말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정치부를 떠나온 지 오래돼서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만, 아까 그 문 의원님 등장과 함께 비판을 했다고 하는 그분, 지금 단수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누구시죠? 아니, 그분은 부산의 민주당 삼선 의원 조안개 의원, 그분은 제가 보니까 그분은 문재인 의원님한테 이렇게 라이벌 의식이 있으신 것 같아요. 나는 부산에서 국회의원도 더 많이 당선되고 내가 심지어 노무현 전 대통령보다 더 많이 당선됐다. 그래서 상당한 어떤 그 자의식이 있으신 분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그런데 문 의원님 혹시 그분한테 라이벌 의식을 느껴보시죠? 네, 근데 뭐 어쨌든 그런 이유 말고도 얼마든지 의견이 다를 수 있죠. 그 의견의 차이가 노출될 수도 있는 것인데, 그것은 뭐 어떤 민주적인 정당에서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이고요. 근데 그것을 마치 뭐 친노라는 진영이 있고 비노라는 진영이 있어서 진영과 진영 간의 갈등, 뭐 분열, 뭐 이렇게 다루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 시점에서 가장 그 친노 일반인인 탁재영 네. 탁재영 그 PD는 친노와 비노의 이 갈등 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한테 물어보세요. 아니 근데 진짜 그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 코끼리라고 이렇게 말하는 순간 우리가 그 프레임에 빠져들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그 언론에서 그런 보도가 나올 때도 한 번씩 이렇게 스크린해서 우리가 해석하는 그런 지혜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최선희 기자 이거 들고 하지 마세요. 손이 계속 떨어서 내가 그 속이 메스메스. 근데 그 친노 비노 프레임에서 이 민주당에서 정치를 하시는 분들 중에 본인은 친노 쪽이 아니다, 친노와 인연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지방선거를, 그중에 또 이제 지방선거를 준비하시는 분들 중에 지방선거 6개월 뒤에 이제 하게 되는데 내가 좀 나가서 뭘 해보려고 한다. 그런데 6개월 전에 문재인이 또 저렇게 이렇게 중심이 돼서 움직이는 이유가 뭘까? 그러면 친노 지분 챙기는 게 아니냐? 그러면 내가 지방선 후보가 되는데 힘들어지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해서 문재인의 어떤 적극적인 행보에 대해서 좀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런 입장에서, 그러니까 내가 친노가 아닌 내가 후보가 되고 싶은데 문재인의 정치적 입지가 커지면, 그러니까 너 같은 애들 때문에 자꾸 친노 비노 프레임이 되는 거야. 친노니 비노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오해가 있을 수 있으니 여기에 대해서 어떤 입장인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사람들은 전부 친 김대중, 친 노무현, 그렇죠. 김대중 대통령의 정신, 또 노무현 대통령의 정신, 그것이 우리 그 민주당의 하나의 가치거든요. 그렇지만 또 현실 정치 속에서는 각각 자기 정치를 하는 거죠. 같은
그 노무현 대통령의 정신과 가치를 존중하는 분들 사이에서도 현실 정치 속에서는 정치 현안을 놓고 다른 입장일 수 있고 또 뭐 당권을 놓고 다툴 수도 있고 저도 지난번 대선 때 당대 경선 때 그 정세균 후보님 또 김두관 후보님 같이 경쟁했는데 그분들 다 참여정부 때 노무현 대통령과 함께 장관하셨던 분들이지 않습니까? 각자 다 자기 정치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도 이렇게 친노 비노 자꾸 이렇게 하는 것은 새누리당 측이나 또는 그쪽을 지지하는 언론 쪽에서 민주당을 갈라치기 하고 분열시키려는 그런 프레임이죠. 안타까운 것은 우리 쪽에서도 좀 당권 경쟁을 한다든지 뭐 이런저런 도움이 될 때 그런 프레임들을 우리 내부에서도 활용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 좀 안타깝죠. 언론에서 좀 그런 표현을 쓸 때 좀 더 신중하고 사력 있게 썼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도 있으신 거예요? 예, 정말 뭐 그런 마음이 간절합니다. 최고위 기자 기사 쓸 때 친구 비교라고 쓴 적 있어요, 없어요? 좀 사력 있게 하라고, 사력 있게. 당내에서 근데 문재인 의원님 이번에 나온 책을 보면은 이런 구절이 있었거든요. 당내에서 친노 패권주의라는 말이 나오는 것도 깊이 반성해야 한다. 이런 대목을 쓰셨는데 그 말에 그럼 진의는 어떤 것이며 반성을 해야 한다면 어떤 식으로 반성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일종의 아까 친노라는 개판은 없지만 이렇게 노무현 대통령의 정신이나 가치들을 조금 이렇게 따르는 그런 정치인들이 있죠. 뭐 그런 분들을 뭐 친노 정치인이라고 만약에 우리가 부른다면 그분들은 좀 상대적으로 개혁적인 편이고요. 그 다음에 또 일반 국민들로부터 지지들을 받고 있어서 그동안 대체로 민주당을 이끌어 온 입장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제 민주당을 좀 제대로 혁신하지 못하고 국민들로부터 지지받는 정당으로 만들어내지도 못하고 그런 것에 책임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많은 가치들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 소외된 사람들에 대한 여러 가지 애정이라든지 복지라든지 연대라든지 생명, 환경 그런 좋은 가치들을 이렇게 많이 우리가 다 갖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 다수로부터 지지받지 못하는 뭔가 편을 가르는 듯한 뭔가 조금 우울감을 느끼는 듯한 그러면서 좀 거부감을 갖게 만드는 이런 점에 대해서 우리가 그동안 우리 자신의 행태에 반성할 점이 있다 그런 뜻으로 그런 말씀을 드린 거예요. 네. 고재영 기자, 문재인 차 좀 더 내려드립니다. 의원님도 물 한 잔만 좀 하시고, 말씀을 너무 길게 하셔서 물 한 잔 하시고. 제가 이제 아까 이번에 나오는 책의 코드가 문재인의 분노라고 얘기했었는데 또 하나의 코드를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문재인의 반전이에요. 반전. 무슨 얘기냐면 제가 지켜보기에 지난 대선이 끝나고 48%의 국민들이 순간적으로 이제 멘붕이 됐는데 그 멘붕에서 가장 먼저 훌훌 털고 일어선 사람이 한 명 있었는데 우리가 보기에는 문재인은 뭔가 속이 시원해 보인다. 문재인은 그냥 어려웠던 자기 짐을 이제 덜어내고 홀가분해 보인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 책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런데 2017년에 누구보다도 먼저 방점을 찍고 먼저 가 있는 사람이 또 문재인이라는, 그러니까 권력으로부터 가장 권력 의지가 없는 사람처럼 보였던 문재인이 2017년이라는 그 목표를 누구보다도 먼저 거기에 설정하는 거에서 그 반전에 되게 놀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지나오신 1년 동안에 그런 변화를 만들어낸 게 그 원동력이 뭔지가 궁금해요. 아니 설명을 다 했어 자기가. 저는 사실은 그 책에서 제가 정말 말하고 싶었던 것은 위로고
또 희망이었습니다. 대선 패배의 아픔, 또 대선 후 또 박근혜 정부 1년간에 대한 실망, 여기서 틀고 일어서서 우리가 이렇게 다시 새로운 희망을 말할 수 있어야 그 위로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작업을 하기 위해서 저로서는 그 노력한 것이 책이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희망을 말하기 위해서 2017년, 그러니까 우리가 작년 대선 때 이루고자 했던 어떤 새로운 시대, 새로운 세상에 대한 우리의 꿈들이 그냥 다 쓰러진 것은 아니고 그것이 2017년으로 이루어졌을 뿐이다. 그때 우리가 제대로 그 꿈들을 이렇게 이뤄내자. 그리고 그 희망을 위해서 저도 이 작년 대선에서 많은 지지를 받았지만 뜻을 이루지 못한 사람으로서 제가 2017년의 희망을 위해서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그 노력을 다 하겠다. 뭐 그런 뜻을 말씀드린 거죠. 그 2017년에 제가 뭐 정치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겠다든지 무슨 출마를 뭐 시사했다든지 선언한다든지 뭐 그런 차원은 전혀 아니고요. 그 전에 그 선거 끝나고 그 봄쯤이었나요? 선거 끝나고 봄쯤에 문 의원님 뵌 적이 있어요. 그때 지금 고재열 기자가 가장 먼저 멘붕을 털고 움직이셨다는데 사실 이렇게 썩 편한 마음은 아니셨었잖아요. 그때도 제 기억에는 사실은 그게 털어야 하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지. 저한테 해주셨던 말씀 중에 기억에 남는 게 그런 말씀하셨었어요. 그 대선 끝나면 후보들이 왜들 외국에 나가는지 이제는 좀 알겠다. 문 의원님은 혹시 뭐 여행이나 이런 걸 다녀오시진 않으셨습니까? 예, 아직 뭐 못 갔었는데 아까 말씀대로 일단 지난 대선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뭔가 점을 찍고 넘어가야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 있겠다. 이제 그런 생각들을 했죠. 여장 이번 책은 제 나름으로는 지난 대선에 대한 하나의 점을 찍는 그런 작업이라고도 말씀드렸습니다. 그 여행 얘기 나오니까 탁재 형이 눈이 반짝반짝거려요. 아니 저기 만약에 박 PD가 한번 추천을 그러니까.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탁재 형이 추천하는 문재인 의원의 여행지라면 어디가 있어요? 지금 각 나라 관광청에서 아주 예인 주시하고 듣고 있습니다. 자, 아니, 문 의원님께서 방문하시면은 이제 또 여러 가지 느끼실 수 있는 곳이 뉴질랜드라고 생각을 해요. 네, 복지제도나 이런 면에서 여러 가지 굉장히 잘 갖춰져 있고. 뉴질랜드 관광청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 이외에도 이렇게 멘붕에 빠졌을 땐 누가 그런데 파리가 좋다 그러더라고요. 멘붕에 빠졌을 때 그냥 이렇게 서성거리면서 서성이며 서성거리며 이렇게 하는 게 좋다고 그런 얘기를 누가 한 걸 들었습니다. 근데 아까 문 의원님이 이제 좀 그 점을 찍었다 그런 표현을 쓰셨는데 이 책의 코드가 제가 분노, 그 다음에 반전, 그 다음 마지막 지금 하나가 고재열이 되게 밉지. 지금 최석진이 계속 손을 들었다. 아니 그게 아니라 저는 지금 안절부절하고 있는 게 고재열 저러면 또 안티 늘어나거든요. 문재인 의원님 얘기 들으러 왔는데 지금 자기 얘기를 계속 하고 있어요. 마지막 하나의 코드가 뭐냐면 중심입니다. 중심. 그러니까 그동안의 문재인은 노무현에 대해서 혹은 친노에 대해서 혹은 국민의 명령이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는 문재인, 당신은 어떤 생각인데, 당신은 뭘 하겠다는 건데, 당신은 그런 이제 문재인 그 개인을 보고 싶었는데 그동안은 그런 핑계가 많았어요. 근데 이 책을 보면은 드디어 모든 게 문재인 중심이에요. 네. 그래서 어느 부분이 있냐면 책에서 제가 가장 인상적이었던 부분은 됐다고요? 아니 우리가 책을 볼 거야. 독후감으로 서면으로 제출해주세요. 불필요한 얘기하지 마. 바둑 얘기를 하셨어요. 바둑에 훈수에 대해서 얘기하셨는데 뭐냐면 훈수 구단이라고 바둑을 둘 때는 훈수 두는 사람이 더 잘 보는 것 같지만 바둑을 두고 난 뒤에 복귀를 할 때는 바둑을 둔 사람이 가장 잘한다. 그래서 지난 대선에 대한 평가는 누구보다도 내가 잘할 수 있다. 그럼 상당히 어떤 자기중심적으로 볼 수도 있는 이제 그런 말씀하시면서 자기중심적으로 지난 대선을 보고 자기중심적으로 미래를 봤다.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왜 그런 얘기를 하냐? 우리는 너무 궁금해. 네가 왜 그런 얘기를 하는지. 저는 이 자리에서 이제 실토를 하자면 사실은 저는 대선 직전까지도
문재인보다 안철수가 대통령에 더 적합하겠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왜 그런 생각을 했냐면 제가 지켜본 문재인은 일종의 리더 포비아가 보였어요. 그러니까 평생을 살아오는 동안 본인이 리더가 될 수 있고 가장 나설 수 있는 상황에서 그 자리에 나서지 않고 그 자리를 다른 사람에게 양보하고 뒤에서 스텝으로서 일하는 어떤 그런 스탠스를 취했던 거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일하는 게 가장 적합한 사람일 수 있고, 리더란 거는 이제 리더는 판단을 해야 되고, 판단을 하면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제가 봤을 때는 약간 그 부분은 제가 훈련이 좀 덜 돼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동안 이제 그런 역할, 근데 안철수 후보는 이제 지나온 과정이 그런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이제 네,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이분이 편집되면 굉장히 과묵해지실 거예요. 여러분만 좀 힘든 거죠? 나중에는 다 방송에서는 이렇게 그래서 제가 이제 중요시했던 건 그 리더십에 대한 그런 마인드 문제였는데, 그 부분이 이번 그래서 이쯤 되면 자기가 무슨 질문을 하려고 하는지 잊어버려요. 엄청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조금만 더 기다려주시면 이제 고지를 많이 굉장히 꺼질 어떤 겁니다. 변화가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그냥 뭐 소박하게 뭐 이 관전자들도 뭐 다 평가를 하는 거지만 네. 또 선수 자신의 평가도 중요하죠. 뭐 이렇게 관중석에서 보면 이렇게 경기 전체 모습을 볼 수 있지만, 그러나 또 어떤 승부의 호흡이라든지 이 선수들이 몸과 몸이 부딪힐 때 그 흘리는 땀방울이라든지 그 거친 숨소리, 이런까지 다 아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관전자의 평가에 더해서 선수 자신의 평가도 더해져야 마지막으로 한 경기를 온전하게 평가해주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거고요. 뭐 그러기 위해서 그냥 흔히 언론에서 또는 정치평론가들이 또 여의도 주변에서 하는 평가들하고 다르게 그냥 제가 생각하는 평가들을 솔직하게 그냥 쓰고 싶었습니다. 예. 아까 되게 뿌듯한 표정이시죠? 아싸 뭐 이런 표정이에요. 아니 아까 뭐요? 예, 아까 문 의원께서 그 마음의 점을 찍는 기분으로 이번 책을 내셨다고 하셨는데, 오늘 오신 분들도 이미 책을 가지고 오신 분들도 있으세요. 책을 많이들 읽어보신 모양인데, 그 책에 보니까 이런 부분도 있더라고요. 박근혜 후보의 결정적 승리는 종북 프레임이었다. 종북, 아까 책 종북 테스트에서도 문 의원께서 종북으로 나오셨는데, 그 종북몰이던 이 지금 2013년 사실 열쇠말 가운데 하나였던 메카시즘, 공세에 대해서 가장 앞장서서 막아야 될 사람 가운데 한 분으로는 문 의원님이 꼽히시는데, 근본적 해법은 뭐라고 보시는지요? 메카시즘 공세에 대한 근본적 해법은 뭐라고 보시는지요? 아니, 저 발음 좀 신경하실 텐데 메카니즘. 사실은 종북몰이는 정말 나쁜 프레임이죠. 터무니없는 모함이고 흑색선전이잖아요. 게다가 국민들을 딱 편을 가르고 공존을 거부하는 그런 식의 그 프레임이거든요. 종북하고 같이 살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난번에 그 본회의에서 어느 또 국회의원님이 종북하지 말고 월북하라.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서로 적대하고 정오하게 만드는 그런 식의 정말 좀 사악한 프레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그런 프레임들을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서 그렇게 뭐 구사하는 그 세력들이 참 나쁘지만, 그러나 이제 또 뒤돌아보면 그 프레임에 우리가 너무 무력한 거예요. 그게 너무 아팠습니다. 매 선거 때마다 북풍, 색깔론 늘 대풀이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일에 왜 우리가 그렇게 자꾸 당하느냐, 그게 이제 아픈 거죠. 거기서 이제 방금 이제 해법을 말씀하시는 건데, 우선은 조금 장기적으로는 이 프레임이 아주 나쁜 것이다. 그래서 이 프레임에 대해서 우리가 정면 대응을 할 필요가 있고요. 또 하나는 예를 들면 국민의 정부나 참여정부 때 했던 햇볕 정책, 그 다음에 또 고용 정책, 이런 정책들까지도 다
다 대북 퍼주기라고 이렇게 공격을 받는데, 그럴 때 그것이 뭐가 퍼주기냐, 그것이 오히려 최고의 안보였고, 또 나아가서는 우리 경제에 있어서도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는 일이었고, 오히려 우리가 더 많은 혜택을 받게 되는 일이었고, 이렇게 우리가 당당하게 우리의 어떤 노선에 대해서 주장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좀 제가 이 책에 좀 다루었던 것은 보다 근원적으로 이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 좀 진보 진영에서 그동안 안보라든지 좀 국방이라든지 이런 쪽은 조금 상대적으로 관심을 덜 가지는 것처럼 보였던 것이 사실이거든요. 대북 어떤 화해 협력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안보나 이런 쪽은 우리가 관심을 좀 덜 가지는 것처럼 국가라든지 애국이라든지 안보라든지 이런 담론에 조금 약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실제로 근데 우리가 안보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안보에 대해서 우리가 늘 무능했냐면 그렇지 않습니다. 국민의 정부하고 참정부를 보더라도 국민의 정부는 정말 두 차례 서해 해전 겪으면서도 대내를 굳건하게 지켜냈지 않습니까? 참여정부 동안에는 단 한 번도 북한하고 군사적 충돌이 없었습니다. 단 한 사람도 우리 국민들이 억울하게 희생당한 사람이 없죠. 이명박 정부에서 천안함 사건, 연평도 사건으로 그 많은 장병들, 우리 민간인들 억울하게 희생당한 거 생각해 보십시오. 최고의 안보를 한 거죠. 오히려 안보에 무능한 것은 새누리당 쪽이고 새누리당 정권 쪽이었죠. 그래서 우리가 왜 또 우리가 안보에 대해서 능력이 있을 수밖에 없는가 하면 우리 공동체에 대해서 더 애정을 가지고 헌신하고 또 자기 자신을 희생하고 이런 자세에서 우리가 월등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안보 이야기 말씀드렸다 보니까 우리가 지난해 했었던 그 진짜 사나이 얘기가 진짜 사나이 여기서 돌발 질문, 이회수 선생님한테도 드렸던 돌발 질문인데요. 혹시 문 의원님 군번 기억하시나요? 군번. 근데 법 국정과 군번. 네. 예, 출신이신 걸로 알고 있는데. 예, 군번 기억합니다. 그러면 끝자리 두 자리 빼고 한번 말씀해 보시겠습니까? 왜 두 자리 빼야 되죠? 개인정보 사업을 주민등록 번호라고 생각하고요. 네, 5110-2423 지금부터 이거는 농산 군번이 아니고요. 창원의 39사 군번입니다. 자, 최성진 기자 9번. 방역이 2번이 있는데 기억이 안 나네요. 공수를 안 해보셨어? 이거 되게 재밌는 건데 안 들으시는 분은 아니시구나. 자, 아니, 또 이 군대 이야기 나와서 말인데 네. 정말로 그 우리나라 그 보수 진영 원래 그 보수라는 그 가치가 국가나 이 공동체에 대해서 스스로 헌신하고 봉사하고 그죠? 노블리스 오블리제 이런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의 맞아 성공한 보수들 보면 아니지 않습니까? 네. 다 군대 연재. 학교에 있으면 안 가고 부동산 투기를 위해서 또 좋은 학교에 보내기 위해서 위장제립 세금 제대로 안 내고 이런 반칙들 그냥 예사로 하면서 또 기회 닿으면 특권을 누리려고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안보를 더 잘할 리가 없는 것이거든요. 참고로 저희는 뭐 대부분 넷다 군대 잘 갔다 왔고요. 최성진만 18개월 정도 식당에서 일했고요. 제가 군대 갈 때는 현역 자원이 너무 많아서 어쩔 수 없이 제 의지와 관계없이 18개월 짧게 다녀왔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궁금하신 분들은 진짜 찐따 사나이 편을 들으시면 저희의 군 생활에 대해서 소상하게 아실 수 있습니다. 네. 올 한 해 이슈 가운데 가장 크게 이제 화제가 되고 사실 문제가 되는 메카시즘에 대해서 문의가 메카니즘 번데기 발음 너무 정신 잘해요. 머리에 대해서 문의원님 말씀을 들어봤는데요. 이거도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국가기관 대선 개입 문제인데요. 자, 마지막 질문이니까. 예, 마지막 그 질문입니다. 메카시즘에서 이제 추가 질문 하나만 드릴게요. 무슨 얘기냐면 저기 고재일이죠.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이따가 먼저 이 얘기를 듣고. 아니 연결되는 질문이어서 그러니까 아 연결하지 말래요. 종북몰이가 하지마! 여권 입장에서는 꽃놀이패인 게 종북이 있건 없건 그들한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근데 종북몰이를 해서 사회를 이념 갈등하고 또 이 야권에서 들고 일어나게 한 다음에 종북의 목표는 저렇게 또 시민들이 들고 일어나서 나라가 혼란스럽고 우리 경제가 안 좋은 거는 저렇게 사회 불만, 저렇게 따지는 사람들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다음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권에 지금 보면은 경기 주기가 안 좋은 쪽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안 좋은 경제에 대해서 책임을 덤터기 씌우기 위해서 그래서 더 인연 갈등을 이제 좀 부추기는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솔루션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 종북몰이 그러면 종북가 아니다가 끝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도대체 이거를 이 프레임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 그 아까 얘기한 거 같은데요. 다른 걸로 될것 같습니다. 저기 정말 그 아마 결론만 말씀드리자면 이렇게 종북몰이로 흥한 자는 종북몰이로 망한다. 제가 하는 이제 어떤 질문이든지 정말 차근차근 되게 사력 있고 길게 말씀하시는데 이제 짜증이 나신 것 같아요. 자, 최강희 기자 질문 받겠죠.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이거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까 드린 질문 계속 연장해서 말씀을 드리면 많은 분들이 아까 그 단어 나오니까 한숨부터 쉬시는데 국가기관 대선 개입 문제 사실 논란이 아직도 진행 중이죠. 근데 그에 대해서 문의원님께서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박근혜 대통령이 미안한 마음을 좀 가져야 한다. 근데 사실 여기 오신 분들도 그렇고 많은 국민들이 이게 지금 박근혜 대통령에게 사과 하나 받고 끝낼 일이냐 라는 인식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이 현 정권에서 국가기관 대선 개입 문제에 대해서 어떤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문의원님께서는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이 사과를 요구한 것은 아니고요. 그냥 지난 대선 때 민주주의가 무너진 거 아닙니까? 또 그 대선의 어떤 공정성, 정당성 그런 것이 크게 훼손됐고요. 그래서 또 많은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고 그러면 그런 일에 대해서 당사자고 또 그 수혜자니까 적어도 미안한 마음 국민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 미안한 마음만 가진다면 그때 일에 대한 어떤 진실을 분명하는 문제라든지 국정원을 계획해서 앞으로 다시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대책을 세우는 일이라든지 이런 일들이 다 진정성 있게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기본적으로 그런 마음을 가지지 않고 새누리당 같은 경우는 오히려 잘못한 게 없다는 식으로 오히려 뻔뻔스럽게 그렇게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진실 규명도 앞으로 대책 마련도 다 진정성이 없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미안한 마음을 가진다면 그런 미안한 마음들이 다 국민들에게 다 느껴지고 전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러면 우리 국민들 다 그것으로 다 만족하고 저는 용서할 거라고 생각해요. 실제로 여러분들 그러신가요? 어떡하죠? 제가 봤을 때 이 말씀은요, 이 질문은 아주 좋은 질문인데,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은 아주 잘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일단은 미안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라고 이해하시면 그게 정답이지 않을까. 중요한 건 2단과 3단과 4단이 있다는 거예요. 네, 그것이 뭐 문제 해결의 출발이라는 거지요. 자, 원소리
자, 그러면 수성민 기자가 진행했던 2013년에 대한 문제, 제일 중요하기도 하고 길기도 하고 중간에 고재열이 자기 자랑을 많이 하는 바람에 시간을 많이 뺏겼는데 이제는 그 마지막 3부입니다. 그 전에 브릿지 순서가 또 하나 있어요. 네. 이 탁재영 PD가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했던 분들 그리고 이 자리에 오신 분이지만 트위터로 개인적으로 궁금했던 것들 모아가지고 왔습니다. 그거 먼저 질문을 짧게 스피디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트위터에서 또 트위터를 사용하시는 분들께 한번 여쭤본 질문인데요. 직접 여쭤봐 달라고 부탁을 받은 질문들을 제가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성 굵은 것부터 하죠. 문재인 의원님께 박근혜란? 문재인 의원님께 박근혜 대통령이란? 사실 여러분들이 들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여태까지 나눈 질문은 어떻게 보면 예상을 하실 수 있는 질문이었는데 이건 정말로 돌발 질문입니다. 네, 거부감. 네. 네, 이게 답변인 것 같아요. 네, 리지님이 여쭤보신 건데요. 네, 정숙 씨는 건강히 잘 계신가요? 작년 대선 끝나고 의원님 못지않게 걱정되었던 분이에요. 금수 여전하시죠? 라고 여쭤봐주겠습니다. 예, 한동안 많이 아파 있는데요. 지금 이제 다시 또 일상으로 돌아와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 일상으로 돌아와서 잘 지내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아까 내 아내가 세상에서 가장 예쁘다고 X를 하셔서 기분이 좀 많이 안 좋아하실 것 같은데 네, 요거 그래서 다시 한번 편집하고요. 그것만 하죠. 내 아내가 세상에서 가장 예쁘다고 생각하시니까 오를 세요.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한 번만 오를. 아니 근데 그렇지만 사랑한다. 우리 이원정 씨. 남자들 중에 이혼한 사람들은 내 아내가 세상에서 제일 예쁘다고 생각을 안 해서 이혼을 한 건가? 네, 다음 질문. 다음 질문하고요. 저는 오늘 이 자리를 만들면서 문재인 의원님이 힘드실까봐 걱정을 했는데 제가 이렇게 힘들게 됐습니다. 네. 네, 헬렌키님께서 여쭤보신 질문인데, 천주교 신자이신데 세례명은 어떻게 되십니까? 디모테오라고 합니다. 네. 근데 같은 그 천주교 신자이신 박율리아나님께서 신부님들께 보이는 지금의 행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인데 참고로 박율리아나님은 지금 현재 대통령이신 분입니다. 천주교 신부님들의 시국미사나 이런 거 관련 멘트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예, 박 신부님의 이제 발언이 이 미사의 강론이었거든요. 이 강론은 천주교에서 좀 신성하게 생각하는 하나의 미사식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물론 강론이라 하더라도 그 내용에 대해서 적절하다, 적절하지 못하다, 옳다 그러다 그런 식의 논란은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에 대해서 묵과지 않겠다. 그리고 또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수사하겠다. 그것은 참 정말 좀 부끄러운 거죠. 어떤 정말 국가의 어떤 품격 문제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재현 기자는 그거 잠깐 한번 정리해주고 가실래요? 짧게 종박교와 기천불에 대해서 우리 한번 했었잖아요. 네. 그거 저희 준비한 우리 최 작가님이 하시죠. 기천불이란 기독교, 천주교, 불교 이 3대 종교를 말하는 거고요. 종박교는 저희가 지난주에 다뤘던 최고 탁탁이라고 혹시 팟캐스트 들어보셨어요? 최고 탁탁이라는 이름이 지금 여기 정신 차려. 죄송합니다. 내분이 하신다는 거 다른 주제였는데 종박교란 박근혜 대통령과 그를 둘러싼 분들이 이 정권을 이끌고 있는 현 정권의 통치 이념이다, 통치 이데올로기다. 저희는 이렇게 정리를 했었습니다. 네. 동의하시나요? 자, 네, 동의합니다.
네, 계속해서 진우 궁디팡팡 F4 포레버라는 분께서 보내주신 질문인데 차기 대권 도전보다 선행되어야 될 행동은 무엇이라 생각을 하십니까? 제가 그 책에서 지난번 대선 좀 되돌아보고 그러면서 우리가 또 앞으로 2017년의 희망을 위해서 해야 될 과제들도 많이 제시를 했는데요. 이제는 이제 그 과제들을 실천하는 일들이 남았죠. 물론 저 혼자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뭐 제가 바라기로는 제가 책에서 제시했던 여러 가지 내용들이 보다 많은 시민들로부터 공감을 얻었으면 좋겠고 또 함께 그 부분을 실천해 나가자 이렇게 좀 마음들이 모아졌으면 더 좋겠습니다. 그것은 2017년의 희망을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거쳐야 될 그런 과정이고 또 과제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네, 노라 1879님께서 주신 질문인데요. 우리나라도 정치가 깨끗한 나라가 될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 부탁드립니다. 사실 우리가 아주 그 역사 발전이 참 더디고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는 것 같고 그렇게 이제 절망스럽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뒤돌아보면 우리가 산업화에서 정말 아주 빠른 속도로 우리가 성공을 했듯이 그 민주화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빠른 시일 내에 우리가 정말 세계적인 수준까지 발전을 해냈거든요. 선거만 해도 우리가 2002년 대선 이전만 해도 맞은 대선 자금 그러면 그 재벌들로부터 받는 그 맞은 부정한 자금들 심지어 착대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심지어 노무현 대통령조차도 거기서 자유롭지 못했었고요. 그런데 우리 지난 선거 때 보면 이제는 대선 자금도 시민펀드를 통해 정말 그 시민들의 힘으로 그렇게 조달하고 사용하고 그래서 적어도 돈 문제에 있어서는 깨끗한 선거가 이루어졌죠. 여전히 우리에게 남은 과제는 이런 아직까지 흑색 선전들 그 다음에 또 국가기관들의 또 이렇게 선거 개입 관건들 이런 그것이 남아있는데 우리가 지난 대선 때 우리가 그것을 겪었기 때문에 그리고 다 함께 국민들이 또 그에 대해서 이렇게 분노를 하고 있고 해결해야 된다. 다시는 그러지 않을 수 있도록 어떤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 국정을 개혁해야 된다라고 뜻들이 모이고 있기 때문에 그 지난 대선에 대한 반성으로부터 그것만 제대로 이렇게 해내면 이제는 그런 부분에서도 깨끗한 선거 치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가 작년 국가기관들의 대선 개입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이 표출하고 있는 분노는 과거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2017년 대선을 깨끗하게 하기 위한 하나의 준비라고도 말할 수 있겠죠. 예. 자, 이제 마지막 2014년 그 이후죠. 우리에게 2014년 그리고 그 이후의 날들에 대한 질문들이 좀 남아 있는데요. 상당히 불안하긴 하지만 일단 어쨌든 고재열에게 먼저. 자, 3부까지 왔네요. 저는 2부에서 끝날 줄 알고 질문을 몇 개 준비 안 했는데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 지난 1년 문재인도 상당히 괴로웠습니다. 그 중에 NLL 문제와 그리고 지금 친노와 비노의 어떤 갈등에 대한 그런 부분과는 이제
당 내에서 괴로웠다면 지지자들을 지켜보면서 괴로웠던 지점은 이런 지점이었어요. 뭐냐면 그리고 또 이것은 문재인이 앞으로 나가기 위해서 문재인이 풀어줘야 될 문제인데 제가 문재인 의원이 대선 이후에 아까 활발히 활동을 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활발히 활동을 하시다가 칩거에 들어간 한 50일 정도의 시기가 있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하던 그 전에 50일 정도의 그때는 정말 지역 활동이나 대외 활동이 거의 전혀 없었는데 어느 지점에서 활동이 멈췄냐면 지지자들이 대선 불복을 외치면서 당신도 같이 외쳐라 그러면서 문재인 의원님 집에 찾아가서 집회를 하는 그 시점부터 그때부터 50일 동안 대외 활동이 거의 없으셨어요.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가장 안타까운 부분이고 그리고 그분들을 어떻게든 이제 풀어서 가셔야 되는데 지금 1년이 된 상황에서 그분들은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외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스스로의 혀를 풀기 위해서 지금 이제 그 퇴진이라는 그 카드를 이제 이미 내밀어 버렸는데 그래서 이렇게 가고 있는데 이후 행보를 할 때 문재인 의원님은 그들의 막힌 혀를 어떤 식으로든 풀어야 되고 그들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든 설명할 카드가 있어야 되는 것 같고 그리고 책에 좀 그 단초도 보이던데 이 자리에서 그분들 정말 누구보다 더 열정적으로 지지했고 그러나 아직까지 그들의 시계가 2012년 12월 19일에 머물러 있는 그분들에게 문재인 의원님이 지금 뚫어주는 그런 말씀을 한번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저는 정말 이 박근혜 정부가 잘 하기를 이렇게 진심으로 바랬습니다. 그게 함께 경쟁했던 제 입장에서 볼 때 이 박근혜 정부가 잘 해야 그게 저도 사는 길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잘 못하면 못할수록 저는 점점 더 죄책감을 많이 느끼게 되는 그런 입장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함께 경쟁했던 사람으로서 국정이 잘 되기를 바라는 게 아니라 도리기도 하고요. 그래서 최대한 협조도 하고 싶었습니다. 가장 큰 협조라는 게 선거 기간 동안 이렇게 분열됐던 국민들을 다시 통합해서 다시 함께 하나가 되게 하는 것. 이것은 제가 앞장서서 그렇게 함께 노력해야 될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적어도 한 1년 동안은 가급적 새 정부를 비판하지 않고 또 이렇게 시간을 좀 들이고 그러려고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국민 통합을 위해서 이 패자가 협조하는 것도 말하자면 성자 쪽에서 거기에 상응하는 태도를 보여주자만 가능한 거 아니에요? 지난 대선에 있었던 여러 가지 불공정했던 문제들, 이런 문제들은 사실은 새 정부가 가급적 빨리 좀 털고 넘어가야 되는 문제죠. 그래야만 또 국민통합도 가능한 건데 실제로 거의 가능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안한 마음만 가진다면 저는 그러면 얼마든지 쉽게 풀 수 있는 문제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갔죠. 오히려 아니라고 부인하고 상관없는 일이라고 그러고 진실 규명을 가로막고 드러날 일들조차도 정당한 대국 심리전이라면서 사법 처리 결과를 재판 결과를 봐야 된다 이런 식으로 지금까지 점점점 가볍게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점점 커지고 있는 거죠. 지난 대선 때 있었던 불공정한 문제들은 지난 정부의 잘못인데 이제는 그것이 점점점 현 정부의 잘못으로 그렇게 이제 바뀌고 있는 거죠. 저는 지금도 그렇게 촉구를 하고 싶습니다. 지금이라도 박근혜 정부가 그 문제에 대해서 좀 진정성 가지고 성의있게 그렇게 해결해 나간다면 그러면
뭐 민주당도 당연히 협조할 거고 저도 협조할 수 있습니다. 저는 아마 우리 국민들도 받아들일 것이라고 저는 진심으로 생각을 해요.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회가 혼란스럽다면 제가 앞장서서 오히려 설득할 수도 있죠. 설득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 거죠. 근데 안저 의원님이 그 박근혜 정부 혹은 여당에서 그런 그 문 의원님 바람과 달리 끝까지 아까 말씀하신 두 가지 가운데 진실규명 그리고 재발방지 대책 그 내놓지 않고 해를 넘기고 또 내년까지 이어진다면은 그때는 또 어떻게 대응을 해나가실 계획인지요? 작년 됐을 때 있었던 그 국가기관들의 그 대선 개입 문제, 그 진실을 규명하는 일, 그리고 그런 일이 이렇게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도록 엄중히 문책하고 그다음에 국정원을 개혁하는 일들은 우리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거죠. 만약에 현 정부가 끝내 그에 대해서 성의 있는 그런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면 저도 그렇고 우리 민주당도 그렇고 아마 국민들도 끝까지 아마 싸워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우자. 조마조마해 진짜. 자, 한 가지 정도만 더 하시죠. 한 가지 정도만. 질문 많아. 아니 됐어요. 네가 중간에 너무 많이 껴들었어요. 우리가 이제 지나가는 과거가 아니라 2017년을 바라보자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런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 아까 제가 이제 2012년 대선 때 저는 그 리더십의 측면에서 안철수 후보가 문재인 후보보다 더 적합한 게 아니냐 그런 생각을 했다고 했는데 골든 크로스가 일어난 적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그런 생각으로 지켜보다가 어느 대목에서 아니다. 문재인이 더 낫겠다. 그리고 문재인이 돼야 하겠다. 라고 생각했던 지점이 있는데 단일화를 앞두고 토론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대통령이 되기에 누가 더 준비가 되어 있느냐 그리고 그 부분에서 압도적이었던 차이가 보였어요. 그러니까 안철수 의원에게 학습 능력이 뛰어나다고 그러는데 아무리 학습 능력이 뛰어난 사람도 이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사회를 통합적 그리고 총체적으로 바라보는 데까지는 한계가 있구나. 그래서 비교를 하자면 문재인 의원님이 이제 그 대통령에게 학과장이라면 안철수 의원은 좀 똑똑한 석사과정 정도? 그리고 나중에 대통령은 특례 입학이 된 토론할 때도 보니까 이 박근혜 대통령한테 많이 가르치셨잖아요.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어떤 거냐면 2017년에는 많은 가능성이 있습니다. 문재인 의원님도 가능성이 열려있고 안철수 의원도 있고 그런데 대선까지 과정을 보시면서 가장 학습이 많이 되어 있었던 사람의 입장에서 대통령이 되는데 많은 그런 학습이 필요한데 자 2017년을 바라보면서 지금 우리 정치인들 그들한테 어느 정도 대통령이 되기 위한 학습이 되어 있다고 보시는지 뭐 특정인을 평가해 주시면 훨씬 좋고 그렇지 않더라도 전반적인 평가 왜냐하면 본인이 그 되기 위해서 학습을 해보셨으니까 그리고 나는 얼만큼 준비가 되어 있다라 그럼 좀 또 반성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가 뭐 이런 얘기를 물어보시는 거죠? 다 됐을 게 없는 얘기고. 네. 저는 우리 이 나라 정치인들이 전부 다가 일종의 불구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새누리당 쪽 사람들은 정말 어떤 사회적 가치들, 뭐 복지라든지 연대라든지 좀 소외된 사람들, 그 다음에 낙오되는 사람들에 대한 어떤 애정이라든지 또 뭐 환경 생태 이런 마인드들이 정말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정말 공부들이 필요하고요. 우리 쪽은 그런 가치들에 대해서는 압도하는 반면에 역시 또 국민들에게 중요한 어떤 경제 성장, 그다음 아까 말씀드렸던 안보 이런 쪽에서는
조금 담론이나 정책 면에서 지금까지 좀 부족한 부분들이 있었죠. 그래서 서로 이 부족한 부분들에 대해서 더 공부를 해 나간다면 상대도 더 많이 이해하게 되고 보다 좀 더 통합적인 정치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저도 그 방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 안보라든지 국가라든지 그 다음에 경제, 성장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다 많은 학습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 1시간 반이 지났고요. 저희가 9시에는 사실 끝내려고 했는데 얘기가 좀 길어지긴 했습니다. 그래도 뭐 괜찮으시죠? 네. 이런 말씀을 다른 데서 들을 기회나 자리가 별로 없고 다른 방송이나 인터뷰나 뭐 이런 것들 출연하시겠지만 거기서는 이렇게 길게 이야기 못하니까 그래서 오늘 좀 1시간 넘게 이야기 나눴고요. 탁재훈 PD 오늘 네. 쭉 말씀 들으니까 어떤 기분이 드세요? 일단 뭐 너무 잘 들었고요. 저는 계속해서 저의 앞날을 걱정하느라고. 눈이 괴해졌어요. 표정이 되게 어두워졌어. 아니 그러니까 지금 아까 공중파 카메라도 오고 왜냐면 저는 이제 다른 분들은 뭐 기자랄지 아니면은 애초부터 백수 뭐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 직장인으로서 그리고 한 사람의 한떨기 을로서 굉장히 신분 보장이 이렇게 잘 되지가 않는 편인데 밖에 경찰도 온 것 네,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문 의원님 옆자리에 앉는 또 영광을 제가 누리게 돼서 내일 보도나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걱정이 됩니다. 제가 그래서 마치 무슨 그 좌파 이런 쪽에 또 동부 이런 쪽에 어떤 아니 근데 저 그런 생각 그런 들어요. 여기 계속 길게 하는 이유는 나중에 일자리 알아봐 달라는 거예요? 네. 만일에 근데 저의 말씀은 뭐냐면 저만 해도 지금 뭔가 저의 어떤 정치적인 견해나 이런 거를 뭐 제가 피력한다기보다 그런 어떤 자리에 참석해 있는 것조차도 좀 그냥 가시방석인 이런 현재의 어떤 국가적인 분위기 속에서 살고 있는데 이런 걱정 안 하고 사는 나라를 빨리 우리 모두 함께 만들 수 있도록 탁재훈 머릿속에는 여행하고 고양이하고 여자밖에 없거든요. 그런 애가 정치와 이런 분위기를 걱정해야 된다는 게 어쩌면 정말 우리한테 큰 비극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고재열 기자 넘어가고요. 최성민 기자 오늘 전체적으로 어떠셨는지. 저희가 정말 1시간 반 동안 인터뷰를 하면은 집단 인터뷰를 한 셈인데 이런저런 주제에 대해서 정말 거리낌 없이 솔직하게 심지어 아까 OX 퀴즈에서 굉장히 민감한 질문까지 솔직하게 말씀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책이 나왔어요. 그렇죠? 다 아시겠지만 책이 나왔고 책 얼마나 팔릴 것 같습니까? 운명은 제가 알기로 한 30만 부 정도 팔렸죠. 예, 뭐 그렇게 뭐 욕심 부릴 수 있겠습니까? 그래도 많이 이제 이렇게 조금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제 얘기에 대해서 좀 더 이렇게 공감을 해주시면 좋겠고 또 그에 대해서 또 건강한 토론들 있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또 함께 그 과제들을 실천해 나가는 그런 노력들의 힘을 또 이렇게 모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책하면 또 우리 탁재훈 PD 왜 자꾸 나야? 네. 얘랑 얘한테는 참 질문을 못하겠어요. 네. 어떠세요? 뭐 몇만 정도 나갈 것 같습니까? 이제 탁재훈 PD도 책 내서 4,000권 네네. 팔렸잖아요. 3쇄 고직을 750부 남겨놓고 있는 저로서도 일단 존경하고요 제가. 근데 뭐 이런 주제 지금 이 시국이면 한 40만 부 정도는 뭐 넣긴 하지 않을까? 뭐 안 물어볼 순 없고 짧게 네 설명하지 마고요. 우리 너 생각이 별로 안 궁금해요 이제. 그러니까 문재인 의원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딱 1년 전쯤에 그리고 여기서 한 1km 정도 떨어진 쪽에서 그때도 팟캐스트 주최로 이런 자리를 이 정원에서 가졌고 그때도 제가 그 멤버 중에 있었습니다. 혹시 기억하십니까? 예. 예. 그때 문재인과 지금 문재인을 비교하자면
아니 네가 하지 말라고. 그때 문재인에게서 뭔가 내가 부족하게 느꼈던 2%를 오늘 확인했습니다. 지금부터가 진짜 문재인입니다. 에어리건 편집만 잘하면 살릴 수 있겠다. 몇 개는 살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제가부터 뒷부분 다 날리고 확인했습니다. 제가 설명드리자면 하기 시작이 돼요. 네, 그 뒷부분은 싹 드러내면 될 것 같아요. 과묵함의 비밀은 이런 거였습니다. 문재인님께서는 오늘 어떠셨는지 총평. 오늘 자리.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말 좀 가슴 설레는 그런 자리였고요. 또 정말 드리고 싶은 말씀들 많은데 아쉽습니다. 그럼 더 할까요? 근데 여기서 다 얘기하면 북콘서트 때 할 얘기가 없어요. 원래 제가 이 책을 쓴 목적이 정말 우선 책을 통해서 인사드리고 싶었고 그리고 또 지난 대선 때 함께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또 뜻을 이루지 못한 것에 대해서 사과도 드리고 그리고 그런 아픔들 털어내고 다시 일어서서 좀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 나가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거거든요. 오늘 뭐 이렇게 이 자리에서도 너무 이게 따뜻하게 또 해주시고 격려들 해주셔서 정말 사실은 제가 여러분들께 위로를 드려야 되는데 거꾸로 제가 위로를 받고 또 힘을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늘 이재미와 함께했던 응답하라 문제 어제 응답을 잘 받으셨나요? 네. 좋습니다. 다들 한마디씩 했기 때문에 저도 한마디 하자면 제가 요즘 문재인님 이렇게 되면서 느끼는 것은 한마디로 정리하면 노무현의 문재인에서 문재인의 문재인이 되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하나였고 저도 성장을 했으니까 예전부터 언제나 저 뒤쪽에 어디라도 꼭 같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후보차차 응답하라 문재인 편 1시간 반 가까이 여러분과 함께 했고요. 오늘 이 자리가 끝나도 여러분과 함께 12월 14일 코엑스 오디토리움에서 문재인 의원의 북콘서트가 열립니다. 많은 신청 바라고요. 이미 사실은 근데 다 신청을 하셨더라고요. 되게 재미있는 제 연출 안에는 문재인 의원님 아직 통보를 못 받으셨겠지만 노래도 있습니다. 그냥 제 계획입니다. 제 계획. 그리고 오늘 즐거운 소식 하나 더 알아보세요. 부산도 서울 공연에 이어서 부산 공연도 오늘 확정이 됐습니다. 자세한 일정과 내용은 다른 경로를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방송은 여기서 끝을 내지만 약간 시간이 더 계시고 아쉽다고 하시니까 비방용으로 여기까지도 잡고 이야기를 좀 더 나누고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끝나기 전에 광고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최고탑탑 내부 광고인데요. 저희가 팬카페 아니라 소통 카페를 네이버에 만들어놨습니다. 베스트 피시팜이라고 최고탑탑 양어장 거기를 통해서 이제 소통을 하려고 그러는데 지금 아무도 안 들어오셔가지고 저 혼자 들고 있는데 고지은이 혼자 카페를 만들었어요. 뭐 이렇게 너무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물러주시고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